안녕하세요, 레조노트입니다. 오늘은 제 메모장 읽어보기 영상으로 찾아왔고요. 어쩌면 처음으로 영상 만들면서 대본을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변명을 조금 드리자면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내용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되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대본을 쓰는데 막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되게 정돈되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채널에 벌써 31분이나 구독자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쇼츠로도 조금 찾아와 주고 계신데 그런 분들께 보여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마음이 되게 무겁고 엄격했거든요. 일종의 자기 검열이죠. 그런 이유로 원래 만들던 그 컨텐츠는 잠시 보류를 해둔 상태이고 이번 영상은 조금 편한 분위기로 가볍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어떤 주제가 좋을까 하다가 제 메모장에 써둔 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삶의 순간들을 시로 남기기도 하고 또 음악에 뜻이 있다 보니까 가사말 같은 것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 메모장은 완성품이 되기 전에 아이디어의 형태로 조각의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글들이 모여 있어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또 어떤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홍차도 한잔 하면서 같이 얘기해볼까 했는데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티백이 터져가지고 지금 빨대로 먹으면 막 찻잎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대본이 없다 보니까 되게 횡설수설하고 두서가 없을 예정인데 미리 조금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찍고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신 분들께서도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영상들은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챕터를 조금 짜고 그 챕터 안에 구성을 맞추고 그런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부터 읽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메모장이다 보니까 통장 비밀번호, 다이소에서 뭐 살지,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다 적혀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닐 거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8분 뒤 과거에서 기다림. 2023년도 6월 5일에 쓰여진 거니까 이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2026년도 6월 5일이거든요. 정확하게 3년 지난 시점인 거죠. 이 짧은 한마디의 글을 왜 쓰게 됐냐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은 항상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지고 그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일종의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태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8분 30초 정도가 지나야 지구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 우리는 8분 30초 전 과거 시점에 태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뜯어보면 말이 되게 이상해요. 8분 뒤인데 과거이고 우리가 몇 분 뒤 어디서 만나 이런 얘기는 다 미래의 시점이잖아요. 8분 뒤 미래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됐을 텐데 또 이상한 예술병에 꽂혀서 현학적으로 한번 꼬은 거죠. 8분 뒤 과거에서 기다림. 그래서 이 짧은 글을 나중에 가사나 시의 형태로 조금 발전시켜 본다면 태양과의 먼 거리, 8분 30초라는 시차, 그리고 미래와 과거의 시점,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 뭐 그런 거를 담아서 조금 발전시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제가 습작 시들 소개했었던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그런 시들의 초안들도 조금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2023년도 11월이면 제가 한창 대학교 졸업반 다니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되게 현실적으로 뭐 월세 및 공과금, 식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설계를 한 거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봤던 것 같고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으니까 석사나 박사를 따고 뭐 연구직 쪽으로 가는 게 정석적인 루트였는데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뭐 석사 2년의 메리트가 무엇일까? 그 과정을 잘 보낼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자신 없다. 급여를 덜 받더라도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더 값지다 생각했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고 생활이 가능한 최저 수준의 급여를 수급하면서 기타 커리어를 쌓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3년 전의 제 글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우습네요. 이때는 참 잘 될 줄만 알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 줄 알았고 그랬는데 정작 3년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은 그런 오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포부를 가지더라도 이 현실이라는 변수 앞에는 크게 의미가 없구나. 그럼에도 이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보고 좀 터무니없더라도 꿈을 가져보는 거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제 다음 3년을, 다음 행보를 결정해줄 그런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니까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뭐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2023년 11월 15일에 쓰여진 글이네요. 지나온 날들, 현 상황과 목표,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 직면한 문제 이런 얘기를 썼던 글인데
글인데 이것도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다루기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만약에 이 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신다 하면은 제가 여기 위에 태그로 달아드릴게요. 제가 기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인생 얘기했었던 영상이 있어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뮤지션이 가지면 좋은 8가지 자세 뭐 이런 걸로 되게 인상 깊어서 여기다 남겨놓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저는 지금 여기서 몇 개나 실천하고 있는지, 일단 뭐 주변에 피드백 해줄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고 있으니까 뭐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열심히 피드백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양산해서 만들지 마라, 이건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영상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대본 없이 주저리 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니까요. 새벽에 하지 말아라, 이건 약간 반강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게 쉬었음 청년이라서 본가에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퇴근하신 후에 새벽에 뭐 기타 치고 영상 만들고 이러면 혼나서 타이에 의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라,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도 다 바닥이 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슬슬 압박을 해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르바이트든 직장이든 안정적인 수입을 좀 구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라,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생활 루틴이 정말 박살난 게 느껴져서 이건 좀 반성을 하고 고쳐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많은 것을 보러 다녀라, 많은 것을 메모해라, 이것들도 열심히 시도는 해보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산책이나 자전거 타러 다니는 행동이나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도 많은 경험이 되고 영감이 되어주지만, 이 영상에서 말했던 거는 뭐 공연이나 관람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나의 식견을 넓혀줄 만한 것들, 그런 것도 조금 찾아보러 다녀야 될 것 같고, 내가 한 일의 누적 수치를 적어두어라, 이거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치 않아도 데이터로 다 남기 때문에. 아무튼 이 8가지 수칙이 뮤지션을 위한 조언이었지만 뭐 딱히 음악에 대한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8가지 조언인 것 같아요. 우리를 조금 더 한 단계 너머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언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보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24년도 2월이면 한창 첫 직장 들어가가지고 일을 시작한 시점일 거고, 네가 메인으로 갈 수 없다면 서브로 가봐야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서브웨이, 서베이스, 서비스 뭐 이런 말장난을 한번 해본 것 같고, 나중에 가사말로 한번 써볼까 생각하면서 남겨둔 글인 것 같아요. 이 글이 쓰여진 게 첫 직장을 막 입사했을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악은 하고 싶고 방법은 모르겠고 길을 잘 모르겠으니까 악기 회사를 들어갔던 건데, 결국 음악이라는 메인으로 가지 못한다면 음악과 관련된 회사라도 서브로라도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합리화가 담긴 글이죠. 그럼에도 돌아보면 괜찮은 선택이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우리는 항상 메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브, 플랜 B도 항상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영어 말장난 글이네요. If you wanna make your dreams come over, you should overcome yourself. Come over, overcome 말장난이죠. Amount is not that important. Hang around with your old changes. Amount around 라임을 또 맞췄고, Stop whining, start winning. It might be your beginning. Whining, winning, beginning. 또 이렇게 말장난으로 가득 찬 글이었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네가 너의 꿈이 실현되길 원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이겨내야 된다.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그 변화들과 계속해서 직면해야 된다. 그만 징징거리고 이겨내기 시작해라. 그게 너의 시작일지 모른다. 뭐 그런 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도 들고, 이때는 왜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것도 뭐 Same phrases, another pages, Nobody chases you, nobody changes you, Cause it's up to you, stop making those causes. Phrases, pages, chases, changes, 이런 라임을 여전히 또 맞췄고, 이것도 뭐 해석을 해보자면 같은 말, 다른 상황, 아무도 너를 쫓아오지 않고 아무도 널 바꿔주지 않아. 결국 너에게 달린 거고 그런 변명을 만들어내지 마라. 뭐 그런 뜻인데, 좀 뼈를 때리네요. 요즘 제가 열심히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다음 것도 비슷한 시기에 영어로 쓰인 거고, 뭐 해석해보자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눈과 우리 할아버지의 귀를 가졌고, 눈은 시선 저 너머를 바라보고 귀는 그 모든 영감을 수집하는 귀를 가졌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쁜 뮤지션이 될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고 되게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제 모습을 완성한 가장 큰 두 기둥이 저희 외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있는 그런 좋은 글이었고, 다음으로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하는 이와 아무리 가져도 더 바라는 이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각자의 기준에선 모자란 사람일 뿐.
우리가 가끔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진 거 하나 없는데도 낙천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쓰여진 글이었고, 결국 만족이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는 서로를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각자의 기준에서는 모자란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 다음 글이 가난한 마음에 책을 읽고 외로운 마음에 음악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아픈 마음과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한 사람의 결핍이라는 게 채워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제 경우에는 그런 결핍을 채웠던 방법이 책과 음악, 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2024년 12월 24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설픈 자기애는 자기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뜻은 자신에게 나쁜 사람으로 남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절과 반대와 회피를 꺼린 대가로 도모지가 되어버린 페르소나에 숨 한 번 못 쉬고 허덕이는 게 아닐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그 이해의 끝에는 민낯의 내가 서 있다. 어떤 보정도 합리화도 쓰여지지 않은 날 것의 나를 과연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미흡한 자기애는 자존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모두에게 관대하려 애쓰는 반면 그 모두에서 나는 없다. 그저 잘 아는 누군가처럼 나를 방치하고 외면하다가 모든 관계를 놓아버리고 다시금 동굴로 들어가지만 그 동굴에도 나는 없다. 어쩌면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적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글이 되게 아프네요. 쓸 때는 몰랐는데 이 당시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도모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도무지의 어원이죠. 한지에다가 물을 발라서 죄인의 얼굴에다 씌워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우리가 흔히 페르소나를 가면이라고 표현하듯이 그 가면들이 도모지가 되어서 내 숨도 한번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막고 있었던 상황에 쓰여진 글인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들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스스로에게 많이 관대해졌고 엄격함을 좀 덜어냈고 스스로 쓰고 있었던 가면들도 다 이미 벗어 던진 시점이기 때문에 참 글 자체는 아프지만 그때만큼의 아픈 마음은 남아있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2025년 작년으로 넘어가는데 1월 달에 쓰여진 게 프로우, 이 뱃머리라는 단어에 갑자기 꽂혔었나봐요. 쇠빙선의 뱃머리를 보다가 그 뱃머리가 뾰족하게 생겨서 얼음과 물살을 가르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참 멋져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힘들어 보이기도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글, 긍지를 추구하는 삶, 이렇게 쓰여진 건데, 내가 행하는 일을 옳은 것이라 믿고 그 신념 아래 어떤 적대적 인물과 환경에도 꿋꿋이 견뎌내는 것, 그것을 긍지라 부른다. 긍지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들의 당당히 맞설 용기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수십 수백 번 넘어지고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날 의지, 그 치열한 삶의 상흔들을 한데 모아 탄생하는 찬란함이다. 되게 투쟁적이죠. 막 싸우고 싶어하는 투사의 모습이 쓰여진 글이고, 정말 쇠빙선처럼 모든 그런 삶의 전투들을 치열하게 내가 뚫고 나가겠다,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데, 지금의 저는 이 생각에선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뱃머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배 그 자체라는 거를 좀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고, 이런 투쟁적인 면, 뭐 싸워서 이겨내고 삶의 힘든 순간들을 뱃머리처럼 뚫고 지나가고, 이런 면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존재하지만 그것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런 면도 나의 일부이고 무기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버스 창가 성의 구석에 사인을 하고선 커튼으로 가려버리다.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 사인이었기에. 2025년 2월이니까 회사를 1년 정도 다니고 막 승진도 하고 그럴 시점이었을 텐데, 이때 정말 그 마음에 조바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고 이름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가득했던 것 같고, 그래서 버스 창가에 서리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사인을 하고서 괜히 부끄러워져서 이렇게 커튼으로 가린 거죠. 내가 뮤지션으로 성공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인해주고 싶은데 그런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 사인을 창문에다가 그리고 있는 거니까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렇게 가렸었는데, 그래도 뭐 계속해서 꿈을 꾼다는 건 좋은 거죠. 힘들긴 하겠지만. 다음으로 가청 주파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돌고래나 박쥐들은 인간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의 소리까지 다 듣는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글인 것 같고, 이 세계에 만연한 음악을 들으려면 들리는 것 이상을 듣기 위한 예민함이 필요하고, 리파인된 정제된 것만을 음악으로 여긴다면 그 외엔 소음일 뿐. 첨언할 만한 얘기는 딱히 없는 그런 글인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한 게 짧게 제 월든 읽었던 영상에도 잠깐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The Day Before Birth, The Day After Death. 해석하자면 생일 전의 하루, 죽음 뒤의 하루, 뭐 이런 뜻인데, 쓰여진 날이 3월 15일이다 보니까 제 생일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어떤 범위로 보자면 탄생이 있고
있고 죽음이 있고 그 중간 지점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씩 벗어난 삶 이전의 하루와 죽음 이후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이상으로 발전하진 못했지만 나름 흥미로운 주제라서 언젠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별 내부의 핵융합, 수소, 헬륨, 너무 작은 원소들의 융합, 그로 하여금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다. 작은 나의 자아, 더 작은 예술가의 자아를 핵융합하여 빛을 냄과 동시에 더 무겁고 다채로운 물질들을 우주에 내보내다.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그 원소 주기율표를 보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 수소와 헬륨이 가장 작은 원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우주의 관점에선 가장 우주에서 흔하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고요. 어떤 별들이 자신의 중심을 단단하게 뭉치고 뜨겁게 달구면서 수소와 헬륨을 핵융합시키고 더 무거운 철이든 금이든 귀중하고 무거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나의 작고 비루한 자아, 그리고 더 작은 예술가로서의 자아, 그것들이 마치 수소와 헬륨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열심히 핵융합을 시킨다면 빛을 냄과 동시에 더 다채롭고 무거운 물질들, 작품들과 가치들을 이 세상에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쓰여진 글이었어요. 그리고 드뷔시의 달빛,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이 두 유명한 곡이 달빛, 월광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보고 쓰여진 곡인데도 불구하고 드뷔시의 달빛과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3악장을 비교해보면 진짜 이게 똑같은 달을 보고 쓴 거라고 할 정도로 상반된 해석이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재밌어서 이렇게 남겨봤었던 것 같아요. 다음 글은 페르소나는 양파,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작아지고 눈물만 나는. 이것도 한창 여러가지 가면들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던 것에 지쳐가지고 그런 가면들을 벗겨내려는 시도에서 쓰여진 글이었는데 그런 과정들 또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과정들이고 때로는 되게 나약하고 날 것에 내 모습을 마주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가면을 벗겨낼 때마다 정말 내 스스로가 작아지고 눈물만 나는 게 마치 꼭 양파 같다, 뭐 그런 생각으로 쓰여진 글이었어요. 다음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키스 자렛의 쾰른 콘서트 1975년, 굉장히 유명한 키스 자렛의 쾰른 콘서트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봤는데 그 당시 독일 쾰른에 키스 자렛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러 갔는데 연주자 본인이 요청했었던 피아노랑은 다르게 정말 연습용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피아노가 준비되어서 페달도 안 밟히고 건반도 안 눌리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태를 마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키스 자렛은 난 이런 피아노로 연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 주최하는 입장에선 티켓 판매라든지 뭐 대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막 사정을 한 거죠. 제발 한 번만 연주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 엉망인 상태의 피아노를 가지고 키스 자렛이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정말 전설적인 앨범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정말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하는 앨범이고 정말 그 말 못할 기괴함이 있어요.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장인이면 정말 뭐 어떤 도구로도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바닥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비로소 그 장인의 진가가 발휘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쓰여진 글이었고 그런 경지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타를 치고 노력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 자력으로 날아오르는 고무동력기, 그저 기류를 타고 활공할 뿐인 글라이더, 내 힘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어린 날, 어쩌면 반가운 순풍에 몸을 싣고 싶은 오늘날. 제 또래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이 고무동력기나 글라이더 만들어서 날리고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고무동력기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직접 이렇게 감아가지고 고무줄의 힘으로 날려보내는 게 너무 멋있었고 재밌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에 더 멀리 날아가는 건 항상 글라이더였거든요. 순풍을 타서 정말 아무런 동력도 없이 바람의 힘만으로 멀리 날아가는 그 글라이더가 어른이 되어서는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조금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뭔가 엄청나게 많은 글이 있는데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거나 혹은 하게 될 이야기들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여서 열심히 유튜브 채널 처음에 구상하면서 이것저것 써놓은 소재들인 거죠. 궁금하시면 한 번씩 멈춰보시고 나중에 이 주제들로 만들어질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2026년으로 넘어왔네요. 황새가 되길 꿈꾸다 뱁새라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 황새를 따라가려는 뱁새의 다리가 찢어지는 것은 제 짧은 다리보다도 큰 마음 때문이 아닐까. 백로와 참새의 마음은 크기가 서로 다른가. 고고히 물고기를 쪼고 초라히 곡물을 쪼는 것이 과연 다르다 할 수 있는가.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다정한 조언이 아니었을까.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음악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게 어쩌면 뱁새인 내가 황새를 따라가려는 슬픈 몸짓이지 않을까, 그렇게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에 쓰여졌고, 그 전까지는 어른들의 어떤 현실적인 조언들을 잔소리라고 여기고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쩌면 그런 말들이 황새가 되고 싶어하는 이 뱁새의 고통을 미리 또 겪어봤던 어른들의 다정한 조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쓰여진 글이었고요. 다음은 부끄러움, 퇴화해버린 흔적기관, 오늘날 부끄러움은 어디로 갔는가, 윤동주 한 시인의 한 청년의 부끄러움은 무엇이었는가. 흔한 오해는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다 여기지만 그것은 질투이고, 부끄러움이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 인간 실격과 인면 수심, 인간을 닮은 짐승과도 같은 요조가 인간 실격일까? 부끄러운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군상이 실격인 걸까?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제 첫 영상이기도 했고,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 대한 생각들이었고, 이쪽 위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 발은 더 푹푹 깊이 빠져들어가지만 그 발자국은 더욱 뚜렷할 테니, 여행지에선 나쁜 일이 생겨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다. 비가 오고 고인 빗물에 신발이 젖어들어도 여행 가운데 추억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뿐이다.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제가 부산 여행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이고,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메모장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정말 더 많은 글들이 남아있고 미처 소개되지 못한 글들도 정말 많은데, 벌써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1시간 반이 넘게 이 영상을 찍고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요. 이 영상이 어떻게 완성되고 여러분들께 전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영상들은 그래도 대본을 쓰면서 구성을 잡아두고 틀을 잡아놔서 그거에 맞게 편집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어떤 흐름으로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는데, 이 영상은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대본도 없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 말을 하는 시점까지 영상을 잘 함께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장황하고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서 이거대로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제 채널의 방향을 잡아가는 시행착오와 시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방식이 참 좋다, 혹은 이런 것은 좀 별로였다 하는 피드백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수용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